안녕. 네, 이번 시간에는 34페이지에 있는 우리 이제 날씨의 변화, 날씨와 변화, 이런 단어에 대해서 같이 할 건데, 여기를 풀기 전에 고기압, 저기압, 전선, 온대저기압, 그 다음 일기도, 일기 영상까지 다 꼭 복습하시고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이고, 표에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일기도에 나타나는 전선 ABC의 특징이다. 자, 그럼 전선이 뭐가 있었는지를 좀 체킹하는 게 좋은데요. 전선은 한랭전선, 그 다음에 온난전선, 그 다음에 폐색전선, 마지막으로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라고도 하는 정체전선 이렇게 있습니다. 주어가 다 달랐어요. 한랭은 차가운 공기가 움직이는 거, 얘는 온난은 따뜻한 거, 폐색은 한랭전선이 움직이는 거, 정체는 둘이 세력이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 기역 볼게요. 기역.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비슷하다. 이거 뭐예요? 얘는 정체전선이죠. 그 다음에 니은, 찬 공기가 뭐예요? 한랭이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따뜻한 공기가 얘는 온난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생긴 모습을 보면 정체전선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차이가 좀 보일까요? 둥그란 건 위로, 뾰족한 건 아래로. 그 다음에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뾰족, 뾰족, 뾰족. 온난전선은 둥글, 둥글, 둥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매칭을 해보면 되죠. A, 뾰족, 뾰족, 뾰족이죠. 얘가 바로 뭐예요? 니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요? B는 온난이니까 디귿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돼요? C가 기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기역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나라 초여름 일기도고요. 자, 봤을 때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정체전선이 존재합니다. 그럼 전선이란 것은 종류에 상관없이 얘를 기준으로 북쪽에 뭐가 있다? 북쪽에 차가운 공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 자, 그랬을 때 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거 위로 가니까 이렇게 구름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빗금 친 게 전선면이자 구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자, 여기도 적용을 시켜보래요. 다른 색깔을 볼게요. 자, 그럼 A에 있는 게 지금 B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A에 있는 게 뭐? 얘가 따뜻한 공기, B에 있는 게 차가운 공기. 이렇게 될 거고, B는 여기서 이렇게 내린다 라는 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매칭을 시켜보게 된다면 따뜻한 공기가 있는 A가 어떻게?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 다음 B가 이 위쪽에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완벽하게 된다면 기억, A지역은 A지역보다 B지역의 강수량이 많다. 그렇죠? 차가운 공기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B지역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세력이 커지면, 자, B지역, 여기에 영향을 주는 세력이 커졌다는 건 얘가 크기가 더 커졌다는 거. 즉, 전선을 이쪽으로 밀어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밀어냈을 때 전선은 북상하냐? 자, 여기서 나에서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가로 갖고 와서 B의 얘 세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건 이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던 이 전선이 어떻게 밀려서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라는 건 북상이 아니라 남하한다, 내려왔다 이런 거죠. 북상이라고 하는 건 위로 갔다 라는 뜻인데 틀린 거죠. 남하합니다. 남하. 그 다음 디귿, 강수를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기단에서 공급된다. 자, 강수를 형성하는 수증기 뭐예요? 지금 여기 비를 내리고 있는 거니까 어디서 오는 거? 따뜻한 쪽에서 올라오는 걸 얘기하죠. 따뜻한 쪽에서 오는 거니까 전선의 어디? 남쪽에 위치한 거죠. 얘는 맞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자, 그림은 가와 나는 장마기간 중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자, 같은 시각에 본 거래요. 지상일기도랑 적의 영상이래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적의 영상입니다. 왜 적의 영상이 동그라미 치냐? 적의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적의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구름의 최상부의 고도예요. 고도. 그래서 구름의 고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적외선의 양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흰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지상일기도를 줬대요. 자, 그랬을 때 나를 갖고 먼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를 보니까 지금 나의 구름의 띠가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구름띠가 이렇게 있는데 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마기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장마기간이라는 건 정체전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 전체 전선이 어디에 있을 거냐 했을 때 여기서 체킹을 해보시죠. 구름띠가 있는 곳에 어디? 아래쪽에 이렇게.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아래는 뭐? 따뜻한 기단, 위에는 차가운 기단. 따뜻한 게 차가운 거 위로 올라갈 거니까 구름이 이렇게 생기겠지. 이해되실까요?
그 부분을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지금 보면 20도에서 30도 사이에 전선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20도 30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똑같다고 했으니까 둘이 완벽하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 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공급한다. 자, 얘는 북태평양 고기압 자체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 니은 125도 2에서, 자, 125도 2니까 아무래도 여기 A, B, C, D 써져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자, A, B, C, D에서 장마전선은 A 지점과 B 사이에 위치하냐? 자, A하고 B 사이면 이렇게 위치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구름 자체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린 것처럼 어디에 해요? C하고 D 사이 위치하고 있겠다. 그 다음에 구름의 최상부의 온도. 자, 이 최상부의 온도가 어떻게 하려면 아까 고도라며, 자, 이 적외선 양이 적다라고 하는 건 온도가 뭐하다는 거예요? 낮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랬기 때문에 최상부의 온도는 영역 A가 B보다 높냐라 물어보는데, 자, 영역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흰색이에요? 자, 흰색인 걸 생각을 해봅시다. 흰색인 게 B죠? 그럼 B의 고도가 높다는 얘기고, 고도가 높다는 건 적외선 양이 어떻다? 작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온도는 작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온도는 B보다 A가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B가 더 낮은 거죠. 요 개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따끈따끈한 문제네요. 자, 그림은 어느 날 T1 시각에 지상 1기도에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 너무 친절해요. 온대저기압 이동 경로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아예 줬어요. 자, 그랬을 때 A에서 T1과 T2 시각에 관측한 기상 요소를 나타낸 거래요. T2는 전선 통과 3시간 후래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얘가 먼저고 T1이 먼저고 그 다음에 T2가 나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1이랑 T2 동안에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 중 하나가 통과였다고 하는데, 자, 지금 보면 온대저기압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여기를 따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물론 실제로는 한랭전선이 좀 더 따라 잡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 지역은 뭐가 움직인 거죠? 한랭전선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한랭전선이 움직인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그럼 여기까지가 문제를 해석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기억 볼게요. T1일 때 A30에는 점선면이 나타난다. T1일 때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아직 한랭전선이 지나가기 전. 이 T1이라고 하는 건 한랭전선이 지나가기 전. 그러니까 한랭전선이 지나가기 전이라는 건 온대저기압, 여기 저기압 중심 있으면 요 사이 부근이라는 거죠. 이 사이 부근에는 뭐 어때요? 날씨가 맑아요.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서풍이 불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면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될까요? 왜냐면 이 전선면은 구름이 있다는 얘기니까. 됐죠? 헷갈릴까봐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 드릴게요. 다음 니은 T1과 T2 사이에 A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관측돼요. 자, 저군형 구름이 관측될 수밖에 없죠. 왜?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한랭전선이면 어떤 애들? 저군형 구름이죠. 그래서 어떤 거 내린다고 했어요. 강수가. 여기 강수에 있던데 소나기 같은 거 강한 강수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다음 디귿 T1에서 T2 동안에 A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지금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선 온대저기압의 확대해서 써볼까요? 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죠. 전선의 영향. 누가? 관측소가. 그럼 전선의 영향, 온대저기압에서 전선의 영향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동풍이었다가 어떻게 돼? 남서였다가 북서였다가 시계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게 거의 공식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신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 쓸게요. 4번 이렇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얘는 어느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 12시간 간격으로 작성하는데 순서대로 이래요. 너무 친절하네요. 순서대로. 그랬을 때 일기기호 A 지점에 나타난 기상요소를 표시한 것이다. 이 기상요소를 제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에서 한 번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A 지점을 지나고 있죠. 또 한랭전선이 지나간 거. 지금 시간적으로 요 순서예요. 가에서 나로 간 거.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좀 보시면 좋겠냐. 자, 일단 이 일기기호에서 바람의 방향 보세요. 이거는 제가 가르쳤어요. 관측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달려있죠. 자, 뭐예요?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지 않았던, 그냥 한번 보세요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이 관측소의 왼쪽에 있는 얘가 뭐냐면 기온이에요. 기온. 그러니까 여기는 기온이 20도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나 같은 경우도 볼까? 나는 관측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죠? 무슨 풍? 서풍이 불고 있고 얘는 이거의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 얘가 기온이야. 기온. 그럼 기온이 11도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남풍에서 서풍으로 바뀐 거니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 맞죠. 모르시면 그려보세요. 관측소가 있고 남풍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뭘로 바뀌었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니까 시계 방향이죠. 다음 니은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A의 기온은 9도 하강이냐? 자, 20도였던 게 지금 11도씨가 됐으니까 맞는 얘기고요. 다음 디귿 온난전선면과 한랭전선면은 각각 전선으로부터 지표상의 공기가 더 차가운 쪽에 위치한다. 이거 사실 문제 아니더라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선면이 있는 게 이게 뭐다? 이게 구름이 있는 거고 구름은 항상 어디 존재한다? 전선의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차가운 쪽에 존재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굳이 그리자면 전선면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좁고 여기는 넓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어렵고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요것도 같이 한번 볼 건데 그린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온대 저기압이 위치할 때 이 온대 저기압에 동반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주변이래요. 아하,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주변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대 저기압을 꼭 그려보세요. 저기압 중심이 있고 요런 식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도 비슷할 거야. 근데 이걸 좀 쉽게 보는 팁은 제가 어떤 문구를 좀 수업할 때 알려드렸었냐면 전선을 기준으로 날씨가 급변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날씨는 뭐야? 풍향일 수도 있고 기온일 수도 있고 등등등. 자, 이게 급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제가 왜 이렇게 쉽다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볼게요. 가와 나는 같은 시각 지상 기온의 분포래요. 지상 기온에.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서 전선은 기역과 니은 중 하나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제가 위에 이 문구를 왜 썼냐? 날씨가 급변해. 즉 풍향이 급변할 수도 있고 기온이 급변할 수도 있어. 그럼 기온이 급변했다는 건 좁은 기간, 그러니까 좁은 간격에서 온도가 쫘르륵 변하면 되는 거야. 그게 급변한 거지. 왜냐면 내가 아무리 걸어가도 기온이 변하지 않았어. 그럼 변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내가 좀만 걸어갔는데 기온이 막 쫘르륵 떨어져. 이건 급변한 거죠.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선들은 같은 온도를 연결한 선들인데 이 선들이 어떻게? 좁게 조밀하게 있을 때 급변한 건 거죠. 써드릴게요. 선들이 조밀하게 따닥따닥 있다는 얘기죠. 있을 때 급변한 거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커? 전선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거지. 그러면 여기 가 같은 경우도 어디가 가장 조밀하냐면 이 A 근처. 자, 여기가 가장 조밀하네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여기를 기준으로 조밀하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이 모양에서 적용을 시키면 되지. 아,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온난전선이구나. 왼쪽으로 뻗어 있는 거 뭐야? 이거 한랭전선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좀 익숙해질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잘못 그린 부분이 있네요. 자, 여기가 조밀조밀했었죠? 자, 그럼 여기가 조밀조밀하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니은 사이를 지나가겠네요. 니은 사이를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니은 사이를 지나갑니다. 조밀조밀한 데로 지나가야 되니까. 될까요? 자, 그럼 기역. 나에서 전선은 기역에 이제 나타나냐? 아니죠. 니은에 가겠죠. 왜냐면 니은이 더 급변했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 니은. 기압은 지점 A가 B보다 낮다. 자, 지점 A하고 B는 여기 가에서 봐야 되는데 A하고 B를 비교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그림에서 여기서 해석을 하자면 A는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B는 여기 있는 거죠. 자, 누가 저기압 중심에 더 가까워요? A가 더 가깝죠. 그럼 기압 누가 더 낮아야 돼요? A가 더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낮다. 저기압 중심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디귿. 지점 B는 C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자, 지점 B는 여기죠? 얘는 C보다 서쪽에 있죠. 이거 다시 한번 그냥 위로 가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지금 A, B는 여기 있는 거야. A, B 이렇게 있는 거고 굳이 그리자면 그 다음 C는 어디 있어요? C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서쪽이에요? 참고로 북, 남, 동, 서 이거죠? 그럼 C가 더 서쪽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정답은 2번. 어려워요.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어렵으니까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날 T1 시각의 지상 1기도의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동 경로를 줬대요. 그럼 여기서 차이점. 기역은 전선의 영향이 있다 없다? 전선의 영향이 없다. 니은은 전선의 영향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선의 영향이 있다라는 건 너무 간단해. 풍향이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 거의 공식처럼 있다니까.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왜냐면 나는 A와 B에서 T1부터 15시간 측정한 건데 기온, 기압, 풍향을 순서 없이 줄 거고요. A와 B의 위치는 각각 기역과 니은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죠. 자, 그랬을 때 얘도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여기서 뭐가 풍향이고 뭐가 기온이고 이런 거 모르잖아. 자, 근데 너무 간단하게 일단 온대 저기압이 지나간 건 거지. 그럼 저기압이, 자, 예를 들어서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가까이 와. 그럼 내 쪽의 기압 어떻게 돼? 하강하겠죠. 그리고 이 저기압이 지나가. 그럼 기압이 다시 올라가겠죠. 항상 저기압이 지나갈 때는 그래프에서 기압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 누구예요? 얘 아니야, 얘? 이게 기압이라는 건 거야, 얘가. 될까? 그리고 강조했던 게 점으로 표시되는 거 누구라고 그랬어? 이게 풍향이죠. 그럼 끝난 거야. 나머지 하나 얘는 뭐야? 이게 기온이 되겠죠. 될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기역, 니은 중에 누가 이거냐, 나에서 A, B냐, 이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시계 방향인 걸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볼까요? A, 풍향. 자, 이 점박이들이 풍향이에요. 그럼 처음에 남동풍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남동풍에서 시작을 했던 게 점점 어디로 가요? 지금 2니까 동으로 가죠. 자, 남동풍이었던 게 동풍으로 바뀌어요. 이게 글씨가 너무 뭉개지네요. 다시 좀 동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동이었던 게 북동으로 가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자, 남동, 동, 북동 이거거든요. 화살표 끝을 한번 봐봐. 얘가 점점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이지. 아, 여기는 시계 반시계라고 쓸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어. 그러면 이 A는 최소한 여기는 니은은 아닌 건 거지. 그러면 관측소 B는, 자, B 보니까 남이었던 게 남서, 그랬던 게 어떻게 가? 서, 이렇게 가지. 이것만 보도 남서, 서 어떻게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아, 얘가 시계구나. 그러면 이 관측소 B가 뭐예요? 얘가 니은, 얘가 기역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한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기역, A의 위치는 기역이다. 맞는 표현이죠. 다음 니은, T2의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자, 기온 아까 뽀똑 쏘준 거예요. T2 어디냐면 T2. 자, T2는 여기입니다. T2. 그럼 기온 비교할게요. 자, 누가 더 높아요? 니은이 훨씬 높네요. 그러니까 B가 더 높네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낫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디귿, T3의 니은의 항공에는 전선면이 있다. 자, T3면 어디냐면 점점 복잡해지네요. T3면 여기거든요. 근데 니은이라고 물어봤어요. 니은 상공이니까 여기네요. 자, 지금 기온이 뭐 하고 있어요? 기온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남서풍이 불고 있죠. 어느 위치예요? 저기압이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바로 딱 요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전선면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이 위치에 있을 때는 날씨가 뭐하다? 맑다. 이게 포인트. 됐지.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 자료 해석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료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다양하게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외운다기보단 이런 식으로 접근했구나를 꼭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